라자명 시즌4 6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장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낯선입니다. 68번째. 네. 오늘 이 숫자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요. 네, 시즌 4. 네. 정말 지겹다. 내가 무슨 일을 이렇게 오래 해본 건 처음이야. 저도 처음이에요. 선생님. 저도 처음이에요. 몇 년째입니까? 아니 4년. 벙커를 저는 벙커를 다닌 게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 제 인생에서 벙커를 나와서도 이걸 하고 있다는 게 네. 아주 끔찍하네요. 야, 저도 딴지에서 팟캐스트를 몇 개 막 계속 막 들어갔다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장수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한 5, 6년 된 것 같은데요. 6년 6년 된 것 네, 같아요. 6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뭐 작년에 뭐 5년 어쩌고 네, 했던 것 같고. 네, 6년 된 것 6여 년. 네. 연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20년 해야 돼, 20년. 20년 해야 돼. 24년 아니, 남았구나. 연금을 부어야 연금을 줄 거 아니야. 그렇구나. 아니 사람들이 연금 체계를 모르네. 네. 강원 쌤한테 받은 그 연봉 다 쏟아붓겠어 내가. 네. 강원 쌤한테 연봉 받은 거 다 쏟아붓겠어. 1,000원 받은 거? 2,000원. 2,000원. 네. 오프닝도 저희끼리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는데요. 네. 지난주에 방송 분량이 많아서 잠시 쉬었었던 셀프 당근과 채찍 네. 네, 댓글 읽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팟빵에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골드태지님, 서태진가요? 여기서 태진은? 네, 골드태지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갑진일주 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일주 너무 많이 남아서 안 되겠지요? 네. 네, 안 됩니다. 그건 또 모릅니다. 응? 알수 그건 없다고? 서울시 종로구 창경로 260에 관한 뭔가가 생긴다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편집도 못해. 너 자꾸 이런데 치고 들어올 거니? 네,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너 또 통장에 1억 꽂아 좀 안 할 거야? 나 또 신금 지금 또 안 해.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그럼 회사를 살릴 수 있는데요? 솔직히 무시는 안 해. 하기 싫으면 안 해. 아, 그래요? 안 하니까. 할 거야. 야, 갑자기 쌩이. 임자가 발동하시는. 선생님 그때 달라요? 네. 단순 소개팅도 몇 번 하고. 네. 네, 강프로님께 여쭈신 건지 누구에게 여쭈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외에도 비슷한 문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 육식갑자 대장정이 저희가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남은 일주가 있고요. 네, 이대로 간다면 내년 설 정도, 네. 구정 정도 돼야 저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저희가 뭐 요청이 있으면 또 이렇게 응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미 진행된 일주를 다루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육식갑자를 마무리하고 나면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한 어느 정도 했어요, 육식갑자 중에서? 이제 10몇 개 정도 남았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이야. 저희가 이걸 하면서 결혼도 하고 창규는 애도 낳았고요. 네. 네, 아직 결혼 못하신 강원 선생님 계시고. 그래서 취직도 했습니다. 강원 그런데 선생님 큰 변화가 있었네요. 많은 변화가 있었네. 네,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네, 뭐 이렇게 또 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네. 저희가 만약에 시즌 5를 하게 된다면, 네. 네, 시즌 5를 하게 된다면 네. 그때 또 뭔가 네, 또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네. 게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은 임자일주 사연을 모시고 응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잠깐, 라좌명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 라디오 자파명리 시즌 4는 원래 라디오 팟캐스트용으로 제작된 방송이고요. 지금은 유튜브로 제작이 돼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시즌 4에서는 2년째 육식갑자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당 1, 2부로 나눠서 1부에선 육식갑자별로 해당 일주의 풍문을 모아서 특성을 알아보고 2부에서는 해당 일주의 사연을 모집해서 채택된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연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철공소 홈페이지 내에 라자명 4 게시판 공지를 참고하여서 사연을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임자일주 사연은 찬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여성분이시고요. 83년 1월 24일 축시생이고요. 임술년 개축월, 네. 임자일 신축시. 네. 네, 이분도 좀 치우쳐 있으시긴 하네요. 네. 직업이 되게 안 좋네. 대본에 왜 다 안 좋죠? 있잖아. 네, 직업이 대학원생입니다. 네. 네. 네.
결혼 이후에 출판사랑 어린이집 네. 이런 데서 일을 하시다가 작년에 퇴직을 하시고 현재는 대학원에서 난독증 네.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비겁과 간성이 강한 명식이라서 이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 네. 그리고 올해 시작한 공부와 사륙 무신대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 우선 명식상 특성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네. 그 겨울에 이제 동절기잖아요. 네. 이제 소환절인데 사주가 전체적으로 이제 목화 쪽이 이제 약하고 이제 금수 쪽이 이제 강하죠. 네. 그런데 저는 이건 비정상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이 계절에 목들이 막 이렇게 많이 있거나 이러면 저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화는 됐는데 이제 앞으로 운의 향방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명조는 좀 많이 다른 의미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대운의 흐름으로 보기에는 이제 5, 6 대운 대야 화목이 목화가 들어오는 네. 걸로 네, 대운은 흐르고 있고 네. 네, 강프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명식은 이제 이 축월축시의 그 임수, 그러니까 아주 추운 그 겨울 한밤중에 임수기 때문에 네. 이 축월과 축시는 다 수로 간주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명식은 제가 보기에 수전왕의 명식. 신강 정도가 아니라 전왕으로 수전왕으로 예, 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은 그냥 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금수의 힘으로 네. 살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박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화목 없는 것이 오히려 오히려 더 훌륭한 거죠. 명식상으로는 예. 그럼 사연 들어보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제가 느끼는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심리학, 철학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내적 갈등 심합니다. 내가 나를 회방하는 느낌?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감정 표현 좀 해라. 이거 정말 임자일주의 전형적인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부모님도 저를 어려워하셨습니다. 아까 그 저기 지난주에 부모님이 어려우신 분 있었잖아요. 임자일주 아드님이 어려우신 분이 있었는데. 네. 아, 저는 이분도? 지금은 아버지가 세상에 제일 편해요. 아. 그렇게 막 화내고 막 와 이런 사람이 너무 편해요. 좀 괴짜 스타일에. 네. 이제 한 이제 35년 정도 이렇게 지내 보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아이 같다고 냉철하고 이성적이라고 또 독특하다, 엉뚱하다, 기발하다, 생각이 깊다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는 남들도 저처럼 이만큼 많이 복잡하게 다각도로 생각하며 산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나이 들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사주 보면 물에 빠진 사주라고 생각 그만하래요. 상담을 받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평소엔 대체로 소심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또 민폐 끼치지 않게 살려고 하는 편인데요. 누군가 권위로, 힘으로, 지식으로 등등 공격하거나 누른다고 느껴지면 완강하게 버티려는 저항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피하지만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생기면 오히려 담대해져서 그 상황을 재밌어하며 돌직구를 던지곤 해요. 이런 제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무섭네요. 외모를 꾸미거나 사람에게 거칠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잘 보이려고 하거나 꾸며내는 행동은 누가 돈 주면서 하라고 해도 못하겠습니다. 네. 임자는 꾸미는 걸 싫어한다고. 네, 꾸미는 걸 싫어한다. 네. 전 강선생님 보면서 그걸 잘 알겠습니다. 꾸미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신다는 아니 근데 거는 무신도 싫어하는데 임자도 싫어하고. 임자가 있으시잖아요. 시에. 그게 붙으면은 그러니까 저 정도 되시는 그렇군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오해도 좀 받는 편이고요. 계산은 빠른 편인데 그냥 손해보는 편을 택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가끔 곤란한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면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인기응변에 능하거나 정말 능청을 떨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읽을수록 지금 임자 얘기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이게 교과서 시절 네. 고대로 써도 네. 돼요. 그 정도면 네. 그렇군요. 뭔가를 시작하기까지 생각을 너무 오래 하는 편인데 마음 먹고 시작해도 마음이 자꾸 변해서 진득하게 결과물이 나올 요거의 때까지 문제입니다. 네. 예.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낼 때까지 뭘 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열망하는 것이 없어요. 물 흐르는 듯 살고 문이 열리는 쪽으로 간다. 이것이 제가 살아온 인생입니다. 최근 공부 겸 주변 사람들 사주를 적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살면서 제가 좋아하고 친해지고 싶으면서도 묘하게 경쟁심을 느꼈던 친구들은 하나같이 개수일간. 큰 매력은 못 느꼈지만 지금까지 오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무토일간. 네. 연애 상대는 다 화일간이더군요. 네. 실제로 병화 결혼했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이런 일관성 있는 인간관계라니. 그리고 제 인생에 거의 등장한 적이 없지만 최근 2, 3년간 저에게 관계의 단맛 쓴맛을 알려주며 네.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간목일간입니다. 되게 이게 인간관계 스펙트럼이 네. 굉장히 넓으시네요. 네. 다양하게. 너무 이질적인데 탐구하는 재미가 있달까요? 음. 과거 이력입니다. 6임자대운. 2, 3살 무렵 혼자 외가에 보내져 자랐는데 큰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네. 할머니 말로는 헬기도 오고 군용 보트도 탔다고. 이것도 저도 헬기 탔어요. 오. MT 갔다가 혹시 이분 저기 춘천 근처에서 사신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밤중에 헬기로 탈출한 적이 있습니다. 오, 물난리가 나서요? 물난리 나가지고. 이분이 83년생이잖아요. 네. 맞아. 제가 그때가 84년인가. 그럼 2살 때 맞네요. 어머. 왜냐면 그때 84년에 물난리 비 엄청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강 수위가 막 거의 뭐 한강 인도교 막 그 네. 물까지 물이 차고 그랬어요. 네. 그럼 그때 뭔가 대학생인데도 하나도 꾸미지 않는 분을 보셨다면 강 선생님이었을 확률이. 아니 근데 지금 매치는 안 될 거야. 그때는 또 다른 풍채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네. 그때는 또 사실 되게 한심하더라고요. 그래 떠들어라. 제가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수동에 살았는데 네. 거기 수몰지구였거든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그 다라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 타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아 노셨구나 저기 저희는 성수동. 나는 필사에 탈출을 하는데 헬기를 저는 다라이 급이 달라요. 아니 근데 강프로님은 물 때문에 저기 사고 당하실 뻔한 게 되게 많네요. 그러고 많죠. 보니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갑자기 물난리로 넘어갔었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을 무서워하고요. 물도 잘 안 마시고 물놀이도 싫어하고 잘 씻지도 않고. 약간 변명 같은. 이건 변명 같은데요. 아무튼 물을 싫어해요. 예. 그런 저의 사주에 물이 가득한 것을 알고 놀랐어요.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허약한 편이어서 코피를 많이 흘렸고 원인 모를 명치 통증이 있었습니다. 한약, 양약, 보약 할 것 없이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16 신의 대운. 중2 정축년 성적이 확 올랐어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부모님을 여러 번 졸랐어요. 결국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학교에서 모범생이었는데 가정 불안은 커지고 내면의 갈등도 커지기 시작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6 경술대운 무자년. 처음 연애를 시작 8년 만에 겨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자퇴, 죄수, 학사경고, 재적, 재입학 등등. 20대 초반에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잠시 종교생활에 입문합니다. 결혼 직후까지 교회 다녔어요. 30 임진년 병자일주 현재의 남편과 결혼. 32 갑오년에 무오일주 달 출산. 저는 생계를 위해 쭉 일했습니다. 첫 직장은 출판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일도 하다가 다시 출판 일을 하다가 35 정유년 마지막 회사에 들어갔다가 작년 기해년 퇴사했어요. 새로운 일에 금방 적응하고 인정도 받았지만 내일이다 싶은 확신이 없으니 매번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어요. 실은 막연하게 계속 공부가 하고 싶었거든요.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지 명확하진 않았지만 책 읽고 생각하고 배우고 깨닫고 글 쓰고 그런 삶이 너무 좋았어요. 36 기후대운. 안 하던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딸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못 나가셨던 거를 따님을 데리고. 네. 야 이거 힘든데. 그러니까요. 대단하신데요. 그동안 관심 없던 운전면허를 과감히 따게 됩니다. 심리상담도 받으러 다니게 됩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 공저로 책도 냅니다. 어이구.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전에 영어 학원도 다닙니다. 제 생에 이렇게 생산적인 때가 없었습니다. 38 경자년 올해
저는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난독증 관련 분야입니다. 졸업하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암튼 지금은 공부가 제일 재밌어요. 네. 탐구열이 지금 계속 올라가셨군요. 지금 성형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회귀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거의 그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교과서에 가까운 네. 성형, 임자일주의 성형을 보이셨고 네. 이력들을 쭉 이제 읊어 주셨는데 최근에 대학원생이 되셨다고 네. 예, 난독증 또 네. 관련 대학원생분은 또 네. 처음입니다 저희가 네. 예, 대학원생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그렇게 사연 보내주셨고 질문 3가지 남겨주셨거든요. 첫 네. 번째 질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겁도 강하고 관성도 센데 관성이 저를 너무 가두는 느낌이에요. 비겁과 관성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아, 되게 묵직한 질문 같은데요. 이게 네. 단순해 보여도 질문이 네. 자유롭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뭐 근데 그냥 비급은 세지만 관성은 센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아까 말씀해 척도의 주셨듯이. 정관이 사실은 정관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 토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분한테는 하나 있는 토도 술토도 이거 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일종의 그 물기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분은 정말 자유롭고 꼴린 대로 했었어요. 특히 이분이 신의 대원 때 공부를 갑자기 첫때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이 대운이 굉장히 좋은 대운이었거든요. 게다가 해수 대운이었기 때문에 해자축 네. 일종의 그 저기 방합이죠. 방합을 네. 삼방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때는 정말 외국에 갔었으면 가서 공부를 했으면 너무 근데 집안 상황이 이걸 안 받쳐줘. 전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분은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가지고 틀에서 하는 뭐 물론 이제 워낙 본인이 힘이 강하니까 네. 또 임자니까 똑같은 전황이라도 수전황이기 때문에 수전황은 그냥 뭐든 적응력이 뛰어나요. 네. 네. 물이니까 수니까요. 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떤 형태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임자가 신강인데 네. 목표가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네. 재앙이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이 명식은 첫 번째 말이 옳았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심리학과 철학에 관심이 많았다 그랬어요. 네. 그 공부를 했으면 이분은 지금 벌써 네. 굉장히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집안 상황도 힘도 이렇고 뭐 이러니까 아마 그 전공을 못했을 수도 있죠. 네. 돈 안 되니까 당장. 네. 근데 이제 지금에서 이제 그런 쪽 일종의 심리 일종의 치료죠. 난독증 치료라는 네. 게. 그래서 종교에도 그래서 막 경술 되는 때는 훅 들어가고. 또 나올 땐 나오시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굉장히 뭐냐면 첫 번째 자기가 이분이 정말 간절하게 그 꿈꾼 것이 어쨌거나 그때 너무 자기가 어렸고 나이가 16살이고 네. 그게 이제 외부의 가족의 여건에 의해서 이제 좌절되고 난 뒤에 본인 의지랑 전혀 상관없이 좌절되고 난 뒤에 뭔가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좀 놓아버린 듯한 느낌. 그래서 약간 좀 오랜 그 방해성인데 일단 이분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공부가 재밌대잖아요. 네. 그게 16세 때는 재미가 없었겠어요. 재밌으니까 성적이 올라갔지. 네. 그래서 참 이런 때 저는 좀 진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이럴 때 확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적어도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탄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는 없었을 텐데 결과가 좋든 나쁘든 네. 상관없이. 네. 그래서 좀 많은 길을 돌아왔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임자라는 거는 많은 길을 돌아오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잘못한다. 이게 중요한 건 자기 목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결국은 공부의 길로 돌아온 거잖아요. 네. 뺑뺑 돌고 돌아서 그러면은요 그 속에서 자유를 찾는 거예요. 네. 이분은 정확히 말하면 공부에서 자유를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표에서 자유를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뭐 말씀 주셨듯이 전황이시니까요. 네. 네, 뭐 관성 따위. 네. 그리고 물을 가까이 하세요.
좀 자주 씻고 맞아. 이건 위생 문제야. 코로나 시국에 더 씻어야지. 이분은 좋은 이제 물 많이 마시시고. 토 대운도 가고 이제 금하고 같이 동주해서 가거든요. 토금이 같이 가잖아요. 만약에 이게 뭐 무호 대운이라든지 화토가 막 중중한 형태로 가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금이 어쨌든 그 수생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원하는 공부를 하시거나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병이 사람이 들면 그 병하고 친구가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삶에서 인정하지 않고 떨쳐내려고 하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세게 내 발목을 붙잡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은 관대로 어차피 이분은 이제 술토, 축토 또 시간의 축토가 있는데 그것이 어쨌든 자기 사주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인성의 힘으로 적당히 설계시키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수기운을 더 원활하게 하는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 게 좋으니까 그 목표를 이제 인성적으로 목표를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쪽으로만 잡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그 제어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전부 다 이게 관과 인성으로 이렇게 그 30년이 묶여 있는데 이게 사실 다 달라요. 아 그때. 네, 왜냐하면 경술은요, 그러니까 조토가 그 조토인 술토가 약간 별로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한테. 마른 흙이기 때문에 물기를 막는단 말이지. 네. 그래서 이 술토는 경금을 굉장히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칼에 막 지저분한 모래 먼지가 낀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좀 굉장히 많이 힘드셨어요. 실제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방황하고 막 종교에도 빠지고 뭐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막 그러는데 기운은 다릅니다. 기운은 똑같은 토금이지만 기토는 습토기 때문에 이 유금을 반짝거리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 유금이 굉장히 이제 이 유금 정인이 굉장히 그 빛을 발해요. 그래서 이게 목욕대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같은 관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하고 같이 그룹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 유금은 앞에 경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그럼 무신은 그러면 신금이 좀 나쁘지 않냐라고 싶겠지만 다행히도 신금은 자수랑 합을 해서 수로 가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기후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용신의 힘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36에서 26에서 36에서 46으로 가는 대운들이 한 칸씩 에스컬레이트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일관된 목표다 이런 거야. 여기서 뭐 자꾸 말을 바꿔 타고 막 목표를 바꾸고 이런 것은 정말 물 들어왔는데 노 앉았고 술 처먹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이 안 들어올 때는 바닥에서 술 마시면서 기다리지 물 들어올 때까지를. 물이 들어온 데는 확 튀어나와서 노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노를 지으려면 우리 갈 방향이 있어야지. 방향 놈도 어떻게 노를 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힘만 빠지지. 어디 가지도 못하고. 경상도 사실 대기만 되죠. 대기만 잘나대고. 내가 왜 노를 젓고 있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막 자기 함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수 전황은 견디기 어려워요. 이제 이 수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상실할 때는 필연적으로 멘탈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끝없이 재와 관, 그러니까 재관인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자꾸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공부도 집구석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나가서 공부를 하고. 마스크 벗기시고. 아니 실제로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질문만 들었는데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시주가
관인생이 돼 있거든요. 신축. 네, 신축. 이 신금이 축소의 뿌리를 아주 아름답게 내고 있었어요. 네. 결국은 여기서 빛나는 것은 신금 정인이다 이거. 아, 오랜만에 테이블을 치셨습니다 지금. 네. 아주 명쾌한 지금. 그 더군다나 뭐 올해 경자년에 시작한 일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또 게다가 경자년이에요. 이거는 이제 경수라고 다릅니다. 음. 이 자수의 경금을 네. 씻어낸 네. 칼이기 때문에 네. 날이 시퍼렇게 써 있겠죠. 그때 경금이 아니네요. 어제의 경금이 아닙니다. 네. 주로 이렇게 금운에서 뭔가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은 그게 뭐 일주가 뭐가 됐든 매듭을 잘 짓는 연도에 해당을 해요. 시종이 확실하죠. 예, 방향성도 굉장히 명확하고 그래서 네, 목에서 시작하면 예, 좀 뭐 유시무종이 예, 표리부동 뭐 아 그렇군요. 예, 중구난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올해 뭘 시작했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가 어찌 보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분위기도 되게 흉흉하고 하지만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방향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긴박한 시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좀 그 심기일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 임자는 탁 시기를 이렇게 타네요. 네. 물처럼. 네. 네. 근데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관성이 세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질문에서는 뭐 비겁이나 관성이 저를 너무 가두는 느낌이다 네. 하셨는데 이게 뭐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공부라고 네. 하셨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네. 그 올해 시작한 공부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끝까지 해보려고 하신다고 네. 밀고 나가다 보면 열매라는 걸 거둘 날이 올까요? 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그 본인에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네. 물어보셨고 세 번째가 아까 강프로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육 무신대원입니다. 예, 이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였는데 사실 다 말씀을 해주시긴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무신대운 같은 경우에는 모토하고 개수하고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무게 합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합이 되면서 이제 무게 합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사회적인 현실이 좀 실현이 되는 의미가 있어요. 좀 안 좋은 기운을 자기의 겁재를 활용해서 사회적인 현실로 실현하는 의미가 있고 더군다나 밑에 받치고 오는 게 신금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지금 공부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저 대운에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인성을 활용했던 것들이 굉장히 좀 빛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예. 그 물어보셨던 열매 네. 뭐 이런 게 네. 좀 맺히는. 예, 그거 그냥 장생이라는 아주 굉장히 깨끗한 기운, 십연승에 동반하기 때문에 이때 뭔가 빼어난 성과들을 낳을 수 있을 가능성이 드디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뭐 그동안 뭐 이렇게 헷갈리고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방향들이 저때 구체적이고 굉장히 좀 명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막연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 있었는데 저 때는 더 명확해지고 명확해. 네. 그럼 결국 뭐 지금 찬물게 필요한 건 아까 말씀해 주셔도 운동하시고 네. 좋은 물 마시고 네. 씻는 습관 좀 기르고 그리고 한우물을 네. 한 가지 목표를 일관된 그 이제 목표를 이렇게 이제 두고. 공부하시잖아요 이번에. 그 공부하는 방식도 사실은 다 명식이나 또 오행에 네, 따라서 다 이거 다른데요. 되게 흥미롭던데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뇌물을 줄 때는 공을 하고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보다 네. 공을 하나 더 붙여서 주라. 네. 안 줄 거면 아예 처음부터 너무 주지 좋은 말고. 말씀. 처음부터 주지 말고. 어설프게 주면 병신 소리만 들어요.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고. 맞아. 장난해 지금 때리는 소리가 들었고. 밖에는 받아. 안 돌려줘. 자기는 근데 밖에는 받아서 속으로. 이런 돈은 나도 있거든. 장난해 새끼야. 딱 이렇게 되는데. 그러고 난 강원 선생님이 난 200원 줄 줄 알았다고. 공을 하나 더 붙여주시더라고. 지폐가 오더라고. 딱 바랬지 그냥 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공부를 할 때도 조금 무식하다시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될 공부를요. 불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범위가 요 정도만 하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박사의 논문을 쓸 수 있어. 그 경계를 전후 좌우로 좀 더 늘려. 전후 좌우. 네. 늘려요. 그렇게 좀 받고 500도. 말만 들어도 피곤한데. 그러니까 아니 이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네. 전황이시니까요. 그거 안 쓰면요, 그거
나중에 국도 못 끓여 먹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생각이 네, 많으시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 생각 그 생각을 그게 썼어야 했는데 제가 엉뚱한 때 한 30년 쓴 거야 솔직히. 그 16살 때 그 많은 생각들을 해외로 나가서 포커싱을 했으면 지금 좀 뭐 어디 저뭐 어디 하다못해 네, 뭐 선생님 거기까지 하세요. 없었던 일 너무 마음 뭐, 아프니까. 그러니까 뭐 저기 근데, 어디. 근데 그거를 그 기운 아직도 남아 있거든. 그러니까 보존돼 아직 끊기지 않았어. 역시 전황은 다릅니다. 더 그걸 갖다가 남들보다 한 번 더 나가야 돼. 한 발짝 더. 네, 그런 과감함. 하지만 목표는 흔들리면 안 돼. 이게 또 이랬다 저랬다 이제 또 이 산이 아닌가 하면 이제 이 되는 순간 그만큼 사실상 손실이 나는 거죠. 네. 저도 강원 선생님 말도 생각나는 게 제가 아는 분 중에 문화 쪽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문화 쪽으로 막 책도 쓰시고 이 바닥에는 되게 유명한데 하는 일이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다가 어느 순간 한국에서 제일 큰 문화재단 대표가 되셨어. 이랬다가 저 이랬다가 또 처음에 이랬다가 약간 불안했는데 아니겠지 했는데 기네요. 그런 삶도 있으니까 아마 좀 힘이 있었던 거지 그 안에. 예. 그래 임자다 이 새끼야. 그래 임자다. 시간에 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뭐 찬물님께서 지금 좋은 대운 기운 안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질문 모두 사실은 본인이 다 이미 하고 계시고 네. 약간의 팁만 좀 보태드린 게 아닌가 네. 하는 근데 생각이 뭐 듭니다. 늘 사주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다 이 표현은 사실은 자기의 판단력이 가장 정확해질 그렇죠. 때의 운으로 들어간다. 그러죠. 사실 이런 그런 뜻이죠. 뜻이죠, 바로. 예. 그러니까 운이 안 좋다는 자기가 판단력이 되게 안 좋아지는 시기로 들어간다. 사실 이런 뜻이. 그런 거죠. 쟤한테 최악의 대운일 때, 네. 저를 지금 내가 다시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왜 그런 그러네. 짓을 했지? 그러니까 지나고 왜 나면- 그런 생각을 했지? 네. 왜 그런 언니한테 꼬였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정말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날씨 확 끓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판단과 결정이 많은 거야. 원래 대부분 다 틀리잖아, 선생님. 저는 그분 생각도 들어보고 싶긴 한데. 서로 운이 안 좋으셨다고. 그렇군요. 인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네, 저희 계속 라자면 해오면서 그 항상 공통되게 그런 거예요. 좋은 시기에 한 결정, 네. 좋은 시기에 만난 인연, 네. 뭐 좋은 시기에 한 공부, 뭐 네. 이런 것들은 항상 되게 유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뭐 30대가 저도 겁제 대운에서 그러니까 뭘 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끝에 꼭 망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너무 단순한 일들이거든요.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이없는 거죠. 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그 좋은 시기를 찾는 게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 시기까지 준비해갖고 그때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때 틀리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시기가 언젠지를 모르겠어. 네. 이거 만세력을 봐도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들고 와야 돼. 그래서 그럼 오빠가 가르쳐 줘. 그래서 그 날로 드시라고 하면 안 되지. 날로 드시려고. 그래서 강원의 좌파 명리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군요. 네. 야, 강원 쌤이 연애 스킬에 무시무시한 게 하나 늘었어. 무시무시한 게 늘어났어 지금. 네, 찬무님의 사연을 가지고 응답해드리고 저희도 또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톰입니다. 강원 선생님의 강의가 듣고 싶어요. 철공소는 또 뭐하는 것인가요? 철공소는 강원의 좌파 명리학을 포함한 풍수, 기술연, 동의보감, 와인 등의 다양한 인문학 및 교양 강좌를 온 오프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강원쌤의 명리 강의를 들어보고 싶은데 뭐부터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께 보내드립니다. 좌파 명리학 무제한 수강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부터 이전 시즌 강의까지 기초부터 심화, 특별 편성 단계별로 모두 들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와우. 모든 강좌의 1강은 맛보기 강의로 무료 수강이 가능하며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쿠폰도 드립니다. 미국의 톰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철공소.com 홈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닉네임이 좀 깁니다.
흘러 흘러 바다에서 만나자. 철학적. 예대인에 대한 얘기가 같기도 해요. 얘 레인이요? 선생님 요즘 얘 내일 선생님 죄송한데 남성분이세요. 그러니까 옛날 애인. 그러니까 남자 옛날 애인 여자겠지. 이분의 옛날 애인.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살지만 저는 뭐라고 들었냐면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이상하네요. 죄송한데요. 네. 강원 선생님 옛날 예인 사연인 것 같다고 그렇게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거 되게 감성적이다. 감성 돋는다. 바다에서 다 만나게 돼 있죠. 흐르다 네. 보면. 네. 78년 10월 17일 술시생 남성분이시고요. 네. 무오년, 임술월, 임자일, 경술시입니다. 네. 일단 임수가 2개가 나란히 네. 예, 월일에 네. 떠 있고요. 네. 직업은 계약 업무라고 하시고요. 흘러흘러님이라고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흘러흘러님은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공공기관으로 이직 후에 현재까지 다니시고 있다고 하시고요. 네. 지난날 집안일과 가족과의 사별 등 힘든 일이 있었지만 현재 내 가족의 가장으로서 네. 무던히 지내고 계신 듯합니다. 작년 3월 형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다시 명예 공부를 하게 되셨다고 하고요. 본인의 현재 삶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명식상의 특성부터 들여다볼까요? 뭐 임자일주이시긴 하지만 네. 이제 그 저 자수가 양쪽에서 좀 협공을 받고 있는 게 있고요. 술토에 의해서. 그다음에 술토가 또 무토로 이제 투관돼 있고 오화가 저 무토들을 술토들을 더 강화하고 있는 듯한 의미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 경우는 이제 관이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유력하게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좋은 의미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저 요 앞에 술토가 뭐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다라는 학습을 하긴 했는데 네. 네. 이 경우는 저는 이제 금이라든지 네. 자기와 같은 이제 수 기운이 어떻게 운에서 잘 운용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수의 운용의 향방. 네. 이분 네. 좀 재밌는 게 아까는 급제가 투관인데 이분은 비견이 비견이, 투관했고요. 또 옆에 경금도 있어서 네. 네. 사실은 임수는 뭐 어쩔 때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신왕하면서 또 동시에 관왕하죠. 네. 술을 술시생이라서 또 중령은 무토가 투관하고 옆에서 네. 오화가 이제 이걸 또 무토를 생조해 준다는 점인데요. 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오화는 술토를 또 묶는 역할도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뭔가 자신의 주체성과 네. 어떤 그 관성의 힘이 참 뭔가 이렇게 잘 적절하게 되기 그리고 약간 줄다리기 하는 듯한 느낌. 안에서 밀당을 하는 밀당을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성향 조용한 성격이고 사람을 많이 가리는 편입니다. 사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는 많은 필요함을 느낍니다. 예의를 중요시하나 실제로 스스로의 예의는 바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속이 엉큼 응큼 꼰대이기도 하고 야한 생각을 곧잘 하기도 합니다. 뭐 유한 생각? 이게 임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끔씩 푸른 하늘을 보면 훨훨 날아가고 싶기도 하고 하루를 마치고 시작할 때 먼저 가신 부모님, 형님을 수호신 삼아 기원하기도 합니다. 네. 네. 일과 관련한 소리에는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으로 애써 듣지 않으려 하나 그 대화에 껴드는 경우 그와 관련된 것에 한참을 매달려 뭔가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근무 시간이 오버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가족, 금전, 가치 등 특정한 뭔가에 꽂히면 그것에 매우 집착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극렬히 그 외 모든 것을 하지 네. 않으려 합니다. 과거 이력 7계해 대운. 남쪽 시골 일녀 삼남 중 셋째로 태어나 착하다 순하다 소리 듣는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86병인년 초 이때 근처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도시에서 학교 생활은 좀 어려웠습니다. 전화 가서 신청하지 않은 급식 우유를 먹고 선생님께 혼나기도 하고 4학년 때 5학년 형이랑 싸우기도 하고 5학년 때 도시 친구들에게 심하게 따돌림도 당했던 듯합니다. 17 갑자대운. 고등학교에서의 교우 생활은 형님 친구분들의 후광 덕에 무난했던 듯합니다.
다만 공부를 하기엔 너무도 잡생각이 많아 과외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97 병자년 수능이 도입된 초기라 어려웠지만 다른 학생들이 시험을 못 쳐준 덕에 저는 서울에 있는 불심이 가득한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 그러게요. 대학교 1, 2학년 때는 공부하며 차분한 친구들과 교류, 3, 4학년 때는 자유분방한 친구들과 교류하였습니다. 반문화를 많이 탐방하였고 스스로 좀 많이 물러냈던 듯합니다. 02 이모년에는 현재의 부인도 만나고 친구들과 동아리 모임을 만들며 지냅니다. 03 개미년엔 좋은 선생님 모시고 철학이라는 것을 좀 더 알아보기도 한 시기였습니다. 다른 한편 집안에선 97 정축년 IMF를 맞아 아버지는 어머니가 읽어놓은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망한 집들 이야기와 비슷하게 건설업 입찰이 주력이었던 아버지의 경력은 인수한 사업체가 실질적으로는 껍데기였고 매달 유지해야 하는 비용이 한계점을 초과 계속 휘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02 이모년 어머니가 병환으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사남매에게 재산을 정리, 누나는 집 한 채, 저와 동생은 숙박업장, 형님과 아버지는 상가 건물을 나누었고 숙박업장에서 나오는 월세로 동생과의 학비며 생활비를 충당하였습니다. 27 을축대운 04 갑신년 대학교 졸업, 여러 군데의 입사 지원도 탈락하는 등 나갈 길이 막막하였지만 그래도 대학교 공부까지 했으니 공무원 9급이라도 붙어보자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이름만 넣고 있던 고시 공부를 과감히 포기, 노량진 학원을 등록, 편의점 김밥을 노상 위에서 먹어가며 공부했습니다. 05 올류년 비록 9급이기는 하나 지방직, 지방교육 공무원직, 군무원, 국가직 등에 합격을 하게 되어 최종 국가직으로 입직하게 되었습니다. 입직 초기에는 강원도에서 근무하였는데 공무원인데라는 방자함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겸손해질 수 있었던 듯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지셨고 사업을 정리하실 걸 강하게 권유드렸지만 이를 거부하고 형님과 사업을 지속하셨습니다. 11 10여년 초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내 사업도 그의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망해서 빚잔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위기, 고민 등이 있었지만 내 사람부터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혼자만의 결론을 내린 뒤 13 계사년 겨울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현재 딸 하나, 아들 하나로 구성된 4명이 우리 가족입니다. 37 병인대운 14 가보년 정치적 변화와 여러 사회적 위기를 목도, 이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고뇌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차 국제적 활동을 하는 곳으로 알려진 공공기관으로 이직하게 됩니다. 이직 시 회사 친구가 해준 조언은 공직보다 더 좋은 인품의 사람들이 많을 것, 보수도 훨씬 좋을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들어와 보니 반만 맞은 듯합니다. 인품이 좋은 분들도 꽤 있지만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보수도 총생애를 기준으로 보면 조삼모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19 기해년 형님도 재취업이 되어 이제는 잘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3월 급작스레 형님이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명리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된 듯합니다. 네, 유독 저기 사별하신 게 많은데 네. 아마 그 초반에 흘러 바다에서 만나자라는 닉네임을 들으시고 강원 선생님 애인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사별하신 가족분들 네.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을 3가지 남겨주셨거든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사주와 대운에도 마찬가지겠으나 저에게도 위태로운 시기가 분명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말미 등에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신 것도 있겠으나 저와 같은 경우 위태로움을 대비하는 스스로의 마음 자세는 어떤 것일지요. 다시금 생각해보면 모든 시간이 위태로운 시간이었던 듯하고 현재도 스스로를 칼끝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삶이 건조하고 융통성이 없는 편입니다. 이거다 생각하면 그것을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비록 스스로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도 하고 다니지만 어렵습니다. 스스로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네. 세 번째, 저는 병역 시절 수양록을 작성했었는데 40대에는 해외를 다니는 비즈니스맨이었던 듯합니다. 비록 비즈니스맨은 아니지만 몇 년 전 해외도 한번 출장 다녀오기도 했으니 해당 나이대의 꿈은 이룬 듯합니다. 그리고 비록 제 소유의 재물은 아니지만
제 손을 거쳐간 계약 금액이 과거 공무원 시절에는 수천억 대였고 현재도 수백억입니다. 그래서인지 큰 재물에 대한 큰 관심은 꿈속에만 있으며 스스로의 재물은 스스로의 전략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최근에는 열심히 회사 돈으로 대학교 경영자 과정 같은 것도 다녀보기도 하고 현재 하는 계약 업무에 대한 유튜브 방송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재밌을 것이라는 게 시작이 된 것인데 제 사주와 조화로운 것일지요. 네. 네. 그 마지막 질문은 또 네. 갑자기 유튜브가 또 갑툭튀를 하는 걸. 첫 번째, 두 번째가 지금 마음 자세, 네. 융통성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 뭐 네. 이런 걸 관한 거였는데 네. 사연 들어보시고 어떠신가요? 명식과 매치해 저는 보면. 뭐 이분이 융통성이 없다라기보다는요. 네. 그 월과 연애에 자리 잡고 있는 관성에 작용하고 자기가 가진 개인적인 어떤 사주의 임자의 어떤 특성이 굉장히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연 관으로 타협을 할 것인지 자기가 원래 해가야 되는 어떤 삶의 자유로움을 추구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갈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비겁과 관성의 다툼이 있는 네, 거네요. 그래서 그것을 좀 칼끝지에 서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좀 사주적인 것들을 그 사주와 좀 타협하는 쪽을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선택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팔자대로. 약간 좀 네. 야, 일단 그렇게 있는 거 일단 그것을 타협하고 사이드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좀 가져가는 걸 항상 좀 권장해드리는 편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저 관은 굉장히 힘이 좀 강한 편에 속하는 구조라서 관이 저것을 이렇게 떨치고 가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어떤 것들을 떨치고 가기는 좀 어려워서 직장과 조직 생활을 그냥 계속 하시면서 저는 하고 싶은 유튜브를 하신다든지 뭐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신다든지 개별적인 자유로운 공부를 하신다든지 하면서 결국 타협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직에서 관성을 쓰고 네. 또 비겁은 개인적인 뭐 자유로움이라든지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또 쓰고. 네. 네. 강프로님 어떠신가요? 저는 이분의 명식이 참 볼수록 오묘하고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분 명식의 핵심은 저 구석에 있는 오화에 있습니다. 네. 그 오화가 얼핏 보면 고립된 듯이 보이나 네. 술토와 합을 해서 굉장히 단단해요. 네. 견고합니다. 이 사람은 그 지지에 놓여 있으니 정말 따박따박 돈을 버는 정제적인 생을 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만진 돈이 수백 수천억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자기 하지만 내 돈은 내가 딱 받는 월급. 이거 그게 워낙 안정된 자리에 들어 앉아 있어서 그 돈이 마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운도 목화로 계속 쭉 흘러와서 그렇게 사실은 이분에게 근데 이분은 이제 목이 없다는 것이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네. 이분에게 목이 하나가 갖춰졌으면은 훨씬 지금보다도 좀 더 화창했을 것 같습니다. 삶이. 그런 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도 뭐 그것은 뭐 그래 이 오화하고 술토가 잘 자리를 잡고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적어도 스스로 이렇게 목을 그 생성시키는 노력은 할 필요는 있다. 가령 이제 좀 아침에 좀 일찍 해 뜨기 전에 일어나신다든가. 그래서 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저는 이분한테는 좀 스트레칭 같은 걸 권하고 싶네요. 목이 없으니까 그렇게 뭐 너무 무리 운동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척추를 바로 세우는 운동. 척추를 쫙 펴는 이제 자세를 바른 바르게 자세를 하게 되는 그런 운동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큰 목이 40년 동안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겠으나 대운에서 57세 이후로는 목의 기운이 전혀 대운에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때를 위해서 목의 기운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도 뭐 사실 공짜로 배울 수 있는 이 스트레칭? 척추 요추의 스트레칭에 관한 뭐그 컨텐츠들이 워낙 많으니까 코어 운동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하시면 단순히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분한테는 그런 목견을 통해서 네. 목견을 통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훨씬 더 활성화된 지금 좀 아픔이 있으시니까요.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훨씬 이분은 인생이 조금 더 식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즐거움이 필요해요. 네. 음탕한 거 말고 은큼한 거 말고 좀 명랑한 거. 좀 약간 밝고 명랑하며 즐거운 거. 명랑하게 음탕하면 안 됩니까? 최고죠. 예? 뭐 어떤 걸까 될까요? 쉽지 않네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이렇게 특히 뭐 계약금이나 유튜브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자신의 화를 아주 재미있게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게- 즐거움으로 하셔야지 뭐 이걸로 뭐 돈을 벌겠다든가 예. 뭐 혹은 뭐 직장을 관둔다거나. 뭐 그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예. 근데 그 식성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결국 유튜브를 하면 소통을 하게 되니까 네. 그것도 또 다- 또 뭐 그렇죠. 식상을 네. 쓸 수 있겠네요. 아주 좋은 그 도움이 될 겁니다. 딴지일보 유튜브도 참고하시고. 특히 이렇게 목식상이 부족하신 분들은 사실은 뭐 사주적으로 좀 생기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기가 넘치는 것들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인데 자녀가 둘이 있으시니까 네. 저는 자기의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하고 그냥 같이 재밌게 노는 쪽을 좀 취미로 붙여보시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목기의 생기의 원리에 극대화된 그 나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뭐 2살, 6살짜리면 한참 아빠가 놀아주면 굉장히 좀 네. 오히려 이제 아이들보다는 이분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예. 다행히 아이들이 둘이나 있으시니까. 예. 어쨌건 그 위기 뒤에 고민한 끝에 내 네. 가족을 네. 뭐 행복하게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시고 결혼을 하시고 또 네. 자녀분도 두 분을 네. 만났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도 또 네. 그리고 절대 직장에서는 권위적인 상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부하 직원들한테 굉장히 좀 잘해주세요. 재밌고. 부하 직원들한테 잘해주면요, 그게 굉장히 몇 배가 플러스 돌아올 겁니다. 그것도 역시 식상과 그럼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아니라 부하 직원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식상이 좀 약하니까. 네. 아. 원래 식상이 이제 손발 수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아랫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잘 활용이 됐을 때 따라오는 이제 즐거움도 많을 수 있고요. 또 이분한테는 이제 그런 게 정말 중요하게 이게 지장간에도 이제 식상이 없어가지고 네.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하고 또 지금 그런 대운이기도 하거든요. 예. 흘러님의 키워드는 또 식상이 되었네요. 네. 요 유연한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는 포인트를 네. 또 주셨고, 네, 뭐 위태롭게 느끼시기도 하고 융통성 없게 느끼시기도 하는데 그거는 명시간의 관성과 비겁이 네.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서인 네.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저희가 명시 네. 살짝 들여다봤을 네, 때도 네, 그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그런 거에서 오는 네, 근데 일단 대운 자체가 너무 평탄해요. 네. 목화토로 흐르고 네. 다시 화로 다시 가니까. 그래서 뭐 걱정 없습니다. 걱정 뭐 없습니다. 이런 예, 건가요? 예. 네. 그리고 계약 업무에 대한 유튜브 뭐 실제로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사실 살면서 한두 번쯤은 또 하는데 잘 모르는 분야라서 예, 뭐 요것도 아니, 특히 이제 직장에 다니시면 이제 계약은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직장에도 우리 계약 담당 직원이 되게 많거든요. 예. 우리도 뭐 1년에 뭐 거의 뭐 여러 건을 해야 되니까. 몇백억 뭐 천억씩 계약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흥미로운 흔치 않은 분야 그리고 이 정도 경력이시면 또 노하우가 어마어마하실 테니까 예, 식상에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예, 사주와 조화로운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네, 흘러 바다에서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네, 흘러님 사연을 또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임자일주 두 번째 시간 임자일주 사연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 투척 덕분에 네. 임자일주 시간 또 무사히 네. 저희가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일부에서 뭐 연애 공약법 질문 막 이런 데서 사연을 모시고 와서 최대한 응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사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저희 이제 한 10 몇 개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60갑자. 예. 다음 일주는 신미일주라는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신미일주에 관한 사연 및 질문 접수는 8월 30일까지입니다. 네. 현재 철공소 홈페이지에서 절찬리에 네. 접수를 받고 있고요. 24시간 네. 언제든지 글을 남기실 수 있고요. 좀 줄여야 되는 거 공짜입니다. 아닌가? 요즘 같은 시기에. 23시간으로 네. 그 비대면으로 남기실 수 있고요. 예. 또 뭐 있지? 아, 근데 공짜고요. 예. 24시간 요즘 시간에 너무 굴리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가입하시면 10% 쿠폰도 드리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너무 뭐 어디 촉부가 터진 것 같은데요? 뭐 어디서 뭐 이렇게 누가 쐈나요? 하양 냄새가 좀 축하. 선생님 20초만 참으시지. 네, 마지막 멘트 할게요. 예. 예, 게시판 공지의 양식을 필히 참고해 하셔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신미일주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